피치 애널리스트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JP모건과 같은 거대한 은행들의 신용 등급도 강등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이제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은행권의 영업 환경이 악화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중소형 은행뿐만 아니라 이 JP모건과 같은 대형 은행들 또한 이런 곳에서 이제 면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네, 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3대 지수가 어제 마감 상황하고는 좀 사뭇 다르게 일제히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마감 상황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월 15일 화요일 거래가 끝났습니다. 전일 이제 월요일 거래가 있고 이번 주 이틀차 거래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이상 조정을 받으면서 다소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다우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1.02% 하락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각각 1.16%, 1.14% 하락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이 되었고요.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금 악재가 작용이 되면서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를 짓누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장기물 채권 금리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2년물 채권 금리는 소폭 하락을 했지만 10년물이라든지 30년물과 같은 장기물 금리는 일제히 오름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현재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2bp 정도 오르면서 4.21%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4%도 훌쩍 상회를 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작년 11월 정도 이후에 가장 높은 레벨로 지금 10년물 채권 금리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높은 고금리가 이제 기술주를 비롯한 테크 종목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0년물 금리 같은 경우 역시 전 거래일보다 3bp 오른 4.3% 수준 나타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도 달러화 강세가 요즘 다시 스멀스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달러화 지수 같은 경우 103.2 수준을 나타내면서 24시간 전에 비해서는 소폭 오른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발 경기 침체에 대한 중국 쪽의 경기 우려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시장의 우려가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요. 이런 중국 우려 속에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9월물 WTI 가격 전거래일보다 1.8%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80.9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장중 흐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주 동안에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올해 들어서 2주 연속 이렇게 조정을 받은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정을 멈추고 좀 상승을 하나 했는데 다시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장에 좀 악재가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것 같은데요. 장중 흐름도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8월 들어서 뉴욕 증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8월 조정이라는 것을 지금 겪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주식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유지를 하나 했더니 바로 하루 만에 이제 하락세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S&P 500 지수 기준으로 이제 50일 이평선 아래 수준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S&P 500의 50일 이평선이 이제 4,446.54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보다 낮은 수준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었고요. S&P 500 지수 자체로도 7월 11일 약 한 달이 넘는 기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지금 레벨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은행주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300포인트 이상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우는 전일까지 3거래일 동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나흘 만에 이제 방향이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오늘 뉴욕 증시에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장 초반부터 뉴욕 증시 투심을 짓누르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반면에 미국 쪽에서는 지표가 너무 잘 나와 버리면서 이제 장기화된 고금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전체적인 투심을 악화를 했습니다. 신용평가사 쪽에서도 안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치가 대형은행들 특히 JP모건과 같은 이
미국 은행 골리앗으로 불리는 이런 거대 은행의 신용등급도 강등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제기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대형은행주를 비롯해서 중소은행주도 이제 급락을 한 모습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빅테크 종목들도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 상승에 따라서 이제 대부분의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짚어볼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지표가 호조를 보였다. 이 내용부터 살펴보면 소비 관련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전히 미국 소비는 강합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전에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 미국의 소비 지표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의 3분의 2를 소비가 담당한다 할 정도로 소비가 이제 상당히 경제의 중요한 팩터입니다. 연준이 작년부터 역대급 고강도 긴축을 이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소비는 여전히 강했던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에 미국 소매 판매 계절 조정으로 전월보다 0.7%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올해 1월 이후 6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소비가 늘어난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려 속에서도 넉 달 연속으로 소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이번 7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4% 증가할 것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훨씬 더 좋은 수준의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습니다. 7월에 이렇게 소비가 강했던 이유로 이제 온라인 쪽에 소비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이 이유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연례 할인 행사 프라임데이가 있었습니다. 이 프라임데이에 미국인들이 소비를 이제 엄청나게 하면서 온라인 쪽에 소매 판매가 1.9% 급증을 하면서 전체적인 소비 호조를 이끌었고요.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인들이 소비를 늘려가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이제 언뜻 들으면 좋은 소식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오늘 뉴욕 증시에는 이제 정반대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외신들이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연준의 이런 고강도 긴축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소비는 강하고 미국인들이 소비를 많이 한다라는 것은 결국 미국의 고용 시장이 강하다라는 점을 드러낸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또 소매 판매가 강할수록 인플레이션 압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연준이 더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금융시장의 대부분 참가자들은 돌아오는 9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요. 이 정도 수준으로 소매 판매가 잘 나오고 어쩌면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연말까지 한 번 더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30% 정도로 금융시장에서 적지 않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외신은 예상보다 강한 미국 소비 판매가 주식시장 나아가서 연준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에서 소비는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여전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연착륙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 이런 목소리가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미국 경제는 연착륙을 할 것이다라는 이 전망이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된 소매 판매, 이게 헷갈리네요. 소매 판매 역시 연착륙 시나리오를 더욱더 강화하는 이제 어떤 증거로 이용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소매 판매가 워낙 잘 나오면서 미국에서 경기 침체는 아예 물 건너갔고 연착륙을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성장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집계하는 GDP 전망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애틀란타 GDP는 오늘 기준으로 3분기 성장률이 5%를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3Q GDP 전망치가 4.1%였는데요. 0.9%포인트가량 이제 상향이 되면서 큰 폭으로 개선이 된 모습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침체는커녕 상당한 추진력을 가지고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정말로 5%라는 우리 성장률을 3분기에 보게 된다면 이것은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미국 경제가 순항하는 셈이 되게 됩니다. 네.
자, 미국 경제는 이렇게 순항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를 봐도 며칠 연속으로 지금 메인에 중국에 대한 얘기를 좀 심도 깊게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되고 있죠. 이 내용 전해주시죠. 네, 연휴간 그리고 이제 주말간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연이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이제 중국에 좀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이제 중국의 7월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월가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소비력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중국의 7월 소매 판매라든지 또 산업 생산 그리고 고정 자산 투자 등이 상당히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청년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국가통계국 쪽에서 연령별 실업률은 아예 발표도 하지 않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이 이제 경제 지표를 숨기고 있다. 너무나도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이제 트랜스페런트하게 경제 지표를 이제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구원투수에 나섰습니다. 인민은행이 이제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요. 단기 정책 금리인 7일불 영레포 금리 그리고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인 MLF 금리를 전격 인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크게 풀리게 되었는데요. 이번 금리 인하로 풀리게 되는 유동성 규모가 하나로 1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중국 매체들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유동성 풀이인데요. 이조차도 지금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갑작스럽게 중국 정부가 통화 정책을 이렇게 완화하는 것이 더욱더 불안을 이제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까지 이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관측이 생기면서 상당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를 인하를 했지만 정부의 지출이 없는 상황에서 이 금리 인하라는 것이 지속적인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라고 전문가들 평가하고 있고요. 결국 중국이 꺼내든 금리 인하라는 카드가 시장을 부양하기는커녕 좀 오히려 우려를 증폭시켰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금리를 인하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 당국자들이 패닉 버튼을 누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까지 내렸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내용은 뭐 오늘 계속해서 뒤이어서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미국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죠. 앞서서 미국에 대해서 경제가 여전히 좋다, 뭐 소비도 강하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한쪽으로는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디스발 중소형은행의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에 이어서 이번에는 피치발 경고가 나와 있네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최근 계속해서 미국 신용평가사들의 미국 경제에 대한 이 평가가 뉴욕 증시에 굉장한 좀 하향 캐탈리스트, 이제 촉매제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피치 쪽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오면서 은행주의 무더기 약세를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지금 피치 애널리스트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JP모건과 같은 거대한 은행들의 신용등급도 강등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이제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은행권의 영업 환경이 악화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중소형 은행뿐만 아니라 이 JP모건과 같은 대형 은행들 또한 이런 곳에서 이제 면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앞서 이제 무디스 같은 경우도 이런 비슷한 조치를 취했었는데요. 피치 또한 지난 6월에 이 은행들의 영업 환경 점수를 하향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영업 환경 점수를 하향을 한다라는 것은 은행 등급을 하향한다라는 의미는 아닌데요. 어쨌든 이 영업 환경 점수를 여러 번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이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이 영업 환경 점수가 추가로 낮아지게 된다면 피치가 커버하는
30개 이상의 미국 은행 등급이 실제로 강등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한 예로 들어서 이제 영업 환경 점수가 A 플러스 트렌치로 떨어지게 된다면 JP 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미국 최대 은행의 등급이 AA 마이너스 등급에서 A 플러스 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기술적으로 영업 환경에 대한 등급이 개별 은행의 등급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JP 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등급이 하나 떨어진다고 해도 이 은행들의 채권이 투기 등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등급이 낮은 중소형 은행이라든지 지역은행 같은 경우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는데요. 이미 등급이 조금 낮은 은행들은 이렇게 신용 등급이 한 단계만 떨어진다고 해도 투기 등급, 다시 말해서 정크 등급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업 환경 조정을 이제 쉽게만은 볼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은행들의 등급에 결정적일 수 있는 요인입니다. 피치는 이렇게 영업 환경 점수를 강등시킨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하향, 그리고 지역은행 파산으로 드러난 규제에서의 격차, 그리고 통화정책 정상화를 둘러싼 구조적인 불확실성 등을 들었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는 지금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당장 하향하겠다 이런 말은 아니고, 또 신용 등급을 내리겠다라는 것이 기정사실은 아니지만 그러할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보고서를 쓴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영업 환경 점수의 하향이고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는 가능성 그리고 경고 수준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게 결코 간과할 일은 아니다라는 분위기군요. 자,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연준 위원의 발언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얘기 나오고 있나요? 네, 오늘 대표적인 매파 위원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발언을 했는데요.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선언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 오늘 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금리 인상을 끝냈다라고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이 30% 정도의 확률로 우려하고 있는 가능성, 올해 한 번 더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에 불을 지피는 발언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 금융시장, 특히 IB 쪽에서는 골드만삭스가 내년 중순 금리 인하를 언급을 하면서 상당히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기대감이 물꼬가 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반대되는 이런 발언이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이제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여전히 금리 인하까지는 한참 남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근원 인플레이션이 4% 부분을 이제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2%라는 목표치에 비해서는 2배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를 생각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내려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너무 높다라는 이런 평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 올해 FOMC에서 금리 결정 투표권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요. 더욱더 조금 중요하게 이 발언의 무게를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요. 또 카시카리 총재가 좀 더 오늘 시장을 끌어내린 발언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은행에 대한 자본 요건을 강화하기로 하겠다라는 제안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자산 1천억 달러 이상에 대한 자본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제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충분히 멀리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더 나아가야 된다. 즉 자본 요건을 더욱더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 멘트가 나온 이후에 미국의 지역은행 관련주까지 이제 큰 폭으로 급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오늘 은행주의 투매를 이끈 어떤 요인으로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주식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8월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뀐 건 확연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이게 건전한 조정인 건지 아니면 정말 기세가 확실히 꺾인 건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시장의 분위기 하루가 갈수록 조금씩 좀 비관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8월 초까지만 해도 이것이 건전한 조정의 일부다라는 의견이 좀 주를 이뤘었는데요. 지금은 어쩌면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던 강세장이 방향을 전환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이런 격언이 있는데요. 이제 강세장이라는 것은 모두가 비관할 때 강세장이라는 것이 물꼬를 트고 태어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강세장이 잘하는 것은 사람들이 회의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과연 이게 강세장인가? 이것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의심하는 가운데 강세장은 더욱더 이제 기세를 펼치고 결국 이제 강세장이 끝나는 시점은 모두가 낙관을 하고 있을 때 모두가 낙관하고 어떤 환희에 취해 있을 때 결국 이 강세장은 끝난다라는 이제 존 템플턴의 격언이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 이것이 조금 들어맞다라는 이제 마켓워치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연초에 아무도 이 주식 강세장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을 때 강세장이 촉발이 되었고요. 정말 증시가 오르는 것인가라는 이런 의심을 하고 있었을 연초 기간 동안 주식시장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역대급 강세를 보였고요. 결국 모두가 이 주식시장 강세에 대해서 별로 의심하지 않고 있는 지나친 낙관 속에 있는 지금 어쩌면 이 주식시장이 방향성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낙관적인 심리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나친 낙관을 경계를 해야 할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역발상 기준에 따라 주식을 매수해야 될지 혹은 매도해야 될지를 지금까지 평가를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낙관적이면 반대 거래로 인해서 주식은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주식시장에 모두가 비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증시는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역사적인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기준을 들이대어 봤을 때 지금 시장의 낙관적인 심리가 2021년 10월 이후, 2022년 2월 이후, 작년 2월 이후 지금 시장의 낙관적인 심리가 가장 많은 수준이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좀 대비를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역발상을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진단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 비중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보유 비중이 지금 4.8%로 집계가 되면서 2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이것은 결국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그간 현금을 줄이고 위험 자산의 투자를 늘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또 확장해 생각해 보면 위험 자산에 너무 많은 자금이 몰렸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결국 반대되는 매도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주식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 지금 이제 5%를 하회하는 현금 비중은 역발상 매수 신호의 종결을 의미한다라는 분석을 전했고요. 특히 이제 이 현금 비중이 4% 아래로 떨어진다면 자산에 대한 급격한 매도가 촉발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이 빅테크에 대한 투자가 너무나도 지금 사람들이 몰려있는 상황이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진단을 했는데요. 빅테크를 매수하는 전략이 전체 금융시장 중에서 지난 5달 동안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 있었던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지나치게 몰려있는 크라우디드 트레이드가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고요. 시장의 낙관 또한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했습니다. 또 특히 오늘 소매 판매가 괜찮게 나온 점이 증시에는 좀 큰 악재로 작용을 한 모습입니다. 마켓워치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굿뉴스가 정말로 배드뉴스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연착륙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침체는 거의 이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가 전망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은 금리는 결코 이제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없는데요. 특히 이제 성장주라든지 기술주에 크게 고금리가 이제 제동을 걸게 됩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10년물 금리가 4%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개인과 소기업들의 자본 조달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빅테크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이번 주까지는 주식시장이 이제 하루 오르다가 하루 떨어지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투매가 발생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분간 이제 처음으로 한동안 있었던 기간 중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던 조정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점 매수가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어느 정도 들어와 주면서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조정세가 지속될 경우 결국에는 저점 매수 심리도 시장에서 고갈이 될 수 있다라고 미국 CNBC 방송은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조정은 조금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CNBC는 전했습니다. 네, 자세하게 분위기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종목과 섹터 흐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밀렸기 때문에요.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전 섹터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셋오프 투매 굉장히 광범위했는데요.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 500개 중에 442개의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중에서 주가가 상승한 종목이 단 61개에 불과했다라고 하고요. 섹터별로도 이제 빅테크를 비롯해서 금융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금융 섹터가 1.8% 정도 급락을 하면서 섹터별 하락률을 주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정말 대마불사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형 은행들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JP모건,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 2% 이상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역은행주도 큰 폭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지역은행들을 모아놓은 SPDR, S&P, 지역은행 ETF도 오늘 3% 이상 장중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메리카라든지 자이언스, 키코프와 시티즌스 파이낸셜 모두 장중 4% 이상 밀렸습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테크 종목들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 엔비디아만 전일의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다소 큰 폭으로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테슬라와 아마존이 2% 이상 밀렸고요. 구글과 메타, 애플 1%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테슬라에서는 또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테슬라가 미국에서 기존보다 1만 달러, 이제 1,300만 원 정도 더 저렴한 저가형 차량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금 이번 주 들어서 테슬라가 지난 주말에도 중국에서 가격을 인하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테슬라의 차량 가격 인하, 그리고 저가형 차량 출시 이런 것은 테슬라의 순이익과 마진에 대한 우려감을 더욱더 증폭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